여러분, 혹시 지난 1월에 발표된 세계경제포럼 WF의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보셨나요? 그 보고서에서 올해 최대 위험으로 꼽은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지경학적 대립과 국가 간 무력 충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달 만에 그 예측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관세 전쟁, 그리고 매일 뉴스에서 접하는 불안한 국제 정세까지. 과연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더 소름 돋는 건 이 보고서의 적중률입니다. 2019년에는 감염병 대유행을 경고했고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죠. 2021년에는 국가 간 무력 충돌을 1위로 꼽았는데 2022년 2월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보고서 절대 그냥 넘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투자, 재산, 그리고 미래가 걸린 문제니까요. 안녕하세요. 쩐쟁이입니다. 모두가 꿈꾸는 경제적 자유, 그리고 그 자유를 위협하는 위기 속에서도 자산을 지켜내는 방법,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며 동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순간 전 세계를 뒤흔드는 위험 신호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지키는 열쇠가 될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던져보죠. 왜 우리가 이 보고서에 주목해야 할까요? 세상엔 증권사 리포트, 경제연구소 보고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 등 수많은 자료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보고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 세계 정부, 기업, 학계의 리더 1만 명 이상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실제로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인 셈이죠. 이들이 걱정하면 실제로 그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자본이 움직이며 시장이 반응합니다. 코로나 때를 떠올려 보세요. 2020년 3월, 시장이 폭락할 때 다들 패닉에 빠졌죠. 하지만 이 보고서를 미리 읽고 준비했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감염병 리스크에 대비해 포트폴리오를 조정했고 오히려 기회를 잡았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직전까지도 대부분은 설마 했지만 보고서는 이미 1년 전부터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26년 3월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할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이미 현실화된 것도 있고 앞으로 터질 시한폭탄도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시나요? 보통 경기 침체가 오면 수요가 줄면서 물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춰 경기를 부양할 수 있죠. 반대로 물가가 오르면 경기가 과열된 상태니까 금리를 올려서 식히면 됩니다.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다릅니다. 경기는 침체하는데 물가는 오르는 상황이죠. 이게 얼마나 끔찍하냐면 금리를 올리자니 경기가 죽고 내리자니 물가가 폭등합니다. 중앙은행이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전 세계가 이걸 겪으며 10년 가까이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와 똑같은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치솟고 있죠.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이란과 서방이 직접 충돌할 경우 세계 GDP의 1.9%가 증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1.9%라는 숫자가 작아 보이시나요? 전혀 아닙니다. 한국 경제로 치면 약 40조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운송비와 제조 원가가 치솟으면서 모든 물건 값이 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비싼 기름값 때문에 지갑을 닫죠. 기업은 매출이 줄어드는데 비용은 늘어나니 결국 직원을 내보내게 되고 실업률이 상승합니다. 경기는 침체하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그야말로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단순히 유가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바로 두 번째 리스크인 공급망 붕괴와 연결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호르무즈 해협 들어보셨죠? 전 세계 원유 거래량의 20%가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합니다. 만약 여기가 막힌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순간 공장이 멈추고 전기가 끊기고 난방조차 어려워집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2019년에 사우디 석유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았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단 하루 만에 국제유가가 15%나 급등했습니다. 사우디 시설 하나만으로도 그 정도였는데 호르무즈 해협은 비교조차 안 되는 규모입니다. 공급망 문제는 비단 에너지뿐만이 아닙니다. 이 와중 갈등으로 인해 제조업 공급망 전체가 재편되고 있죠.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온 값싼 중국산 제품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중국에서 베트남, 인도, 멕시코로 공장을 옮기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애플이 아이폰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인도로 옮기고 있죠.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는 좋은 전략처럼 보이지만 인도의 인건비가 싸다고 해도 생산성은 훨씬 낮고 인프라도 부족합니다. 결국 생산 비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 즉 우리 몫이 됩니다. 이게 바로 구조적 인플레이션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물가 상승 압력인 거죠. 중앙은행이 금리를 아무리 조정해도 막기 힘든 성격의 인플레이션입니다. 이제 세 번째 리스크, AI와 양극화 문제입니다. AI는 먼 미래의 이야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지금 당장의 문제입니다. 보고서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큰 위협이 아니라고 했지만 10년 뒤에는 인류의 핵심 리스크 5위로 올라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AI가 리스크일까요? 기술 발전은 좋은 거 아니냐고요? 문제는 그 혜택이 극소수에게만 집중된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펠 같은 몇몇 기업이 AI 시대의 불을 독식하고 있죠. 실제로 2023년과 2024년 미국 증시 상승분의 대부분이 이 AI 관련 빅테크 7개 기업에서 나왔습니다. 반면 일반 사람들은 어떤가요? AI가 일자리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번역가, 작가, 디자이너, 상담원 등 이미 많은 직업이 AI로 대체되고 있죠. 더 무서운 건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현존하는 일자리의 30%가 AI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력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하나를 돌리는데 얼마나 많은 전력이 필요한지 아시나요? 소도시 하나가 쓰는 전력량과 맞먹습니다. 챗GPT에 질문 한 번 던지는 데 드는 전력이 구글 검색보다 10배나 많죠. 전 세계가 AI에 사활을 걸면서 전력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전기료가 오릅니다. 전력을 생산하려면 화석연료를 더 태워야 하니 탄소 배출도 늘어나고 결국 기후 위기가 가속화되는 겁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양자 컴퓨팅과 사이버 안보 위협입니다. 이건 많은 분이 간과하는 리스크지만 사실 가장 무서울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 지금의 모든 암호 체계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은행 앱으로 송금하고 카드로 결제할 때 쓰는 모든 암호가 한순간에 뚫리는 겁니다. 해커들은 이미 선취득 후에도 기라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못 풀어도 나중에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풀 수 있으니까 일단 데이터를 훔쳐서 저장해두는 거죠. 여러분의 개인정보, 금융정보, 기업의 영업비밀, 정부기밀까지 이미 다 해킹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아직 해독을 안 했을 뿐이죠. 양자 컴퓨터는 생각보다 빨리 오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미 양자 우위를 달성했다고 발표했고 IBM, 아마존, 중국 정부도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빠르면 5년 안에 실용적인 양자 컴퓨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암호화폐는 전부 해킹당할 수 있고 블록체인의 보안도 무너집니다. 은행 시스템도 안전하지 않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포스트 양자 암호라는 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후위기, 즉 느린 폭탄입니다. 지금은 전쟁이나 경제 위기 때문에 기후 문제가 뒷전으로 밀린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보고서에서도 단기 리스크 순위는 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10년 장기 전망을 보면 상위 리스크 10개 중 5개가 환경 관련입니다. 왜 기후 위기가 무서운지 아십니까? 다른 모든 리스크를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로 가뭄이 오면 식량 위기가 생기고 이게 사회 불안으로 이어져 결국 정치적 갈등과 전쟁을 부릅니다. 실제로 시리아 내전의 시작도 거슬러 올라가면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이 한 원인이었습니다. 홍수와 태풍으로 공급망이 끊기기도 합니다. 2011년 태국 대홍수 때 전 세계 하드디스크 가격이 2배로 뛰었습니다. 태국에 공장이 몰려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수면 상승으로 뉴욕, 상하이, 도쿄, 싱가포르 같은 세계 경제의 중심지들이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합니다. 수억 명의 기후 난민이 발생하고 국경 분쟁이 일어납니다. 모든 게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리스크를 살펴봤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공급망 붕괴, AI 양극화, 사이버 안보, 그리고 기후 위기까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무섭고 불안하시죠? 주식 다 팔고 금이나 사야 하나? 달러로 바꿔놔야 하나? 이런 고민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리스크를 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려워하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과거 보고서가 코로나 팬데믹을 예측했을 때 어떤 이들은 공포에 질려 숨었지만 또 다른 이들은 준비했습니다. 헬스케어 주식을 사고 재택근무 관련 기술주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크를 알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투자자를 위한 실전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V자 회복 시나리오입니다. 중동 전쟁이 예상보다 빨리 끝나는 경우죠. 외교적 해결이든 한쪽의 빠른 승리든 전쟁이 단기에 종료되고 유가가 안정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폭발하고 기업들은 다시 투자를 시작합니다.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겠죠. 이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섹터는 무엇일까요? 바로 반도체와 IT 성장주입니다. 왜 반도체냐고요? AI 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죠. 전쟁 때문에 주가가 빠진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기업부터 엔비디아, AMD, TSMC 같은 글로벌 기업들까지 그야말로 할인 세일 중입니다. 전쟁 공포가 사라지는 순간 이 주식들은 로켓처럼 치솟을 겁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걸프전, 9.11 테러, 코로나 위기 때마다 기술주가 가장 빠르게 반등했습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나도 사람들은 여전히 스마트폰을 쓰고 AI를 쓰고 클라우드를 사용하니까요. 두 번째는 끈적한 인플레이션 시나리오입니다. 전쟁은 어느 정도 진화되지만 유가와 물가가 쉽게 내려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공급망 재편 비용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계속 물가를 밀어 올리는 거죠. 이 경우 중앙은행들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금리를 너무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어오르고 너무 높게 유지하면 경기가 침체되니까요. 결국 고금리 기조를 길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어떤 주식이 좋을까요? 재무 구조가 탄탄한 현금 부자 기업들입니다. 빚이 많은 기업들은 높은 금리 때문에 이자 비용에 허덕이겠지만 현금이 많은 기업들은 오히려 높은 이자 수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산 섹터의 강세도 여전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G넥스원, 그리고 미국의 록히드 마틴과 노스롭 그루먼까지 지정학적 긴장이 계속되는 한 각국 정부는 국방비를 늘릴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방산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에너지 인프라 쪽도 주목해야 합니다.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면 정유, 석유 시추, LNG 관련 기업들이 호황을 누리게 되죠. 동시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도 빨라집니다. 태양광, 풍력, 전기차 배터리 같은 섹터들도 함께 성장할 겁니다. 세 번째는 최악의 확전 시나리오입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고 규모가 커지는 거죠. 이란과 미국이 직접 충돌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유가가 130달러를 돌파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지겠죠. 이때 여러분을 지켜줄 안전장치는 무엇일까요? 첫째, 금입니다. 전쟁이 나면 금값은 오릅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죠. 금은 실물 자산이라 어느 나라 정부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피난처입니다. 둘째, 달러입니다. 미국에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위기가 닥치면 자본은 결국 달러로 몰립니다. 기축통화의 힘이죠. 원화 자산 일부를 달러로 해지해두는 건 필수입니다. 셋째, 방산주입니다. 다른 주식이 다 떨어질 때도 방산주는 오릅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더 오르죠. 물론 윤리적인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와 윤리는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겠죠. 자, 3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느 시나리오가 맞을지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3가지 모두에 대비하는 게 핵심입니다. 포트폴리오를 분산하세요. 성장주도 담고 배당주도 담고 금과 달러도 보유하세요. 한 가지에 올인하는 순간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 됩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역사상 모든 위기는 결국 극복되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오일 쇼크, 닷컴 버블, 금융위기, 코로나 때도 사람들은 늘 이번엔 다르다. 세상이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회복했고 경제는 다시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수익을 올린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닥에서 용기를 내어 주식을 주워 담은 사람들이었죠. 워렌 버핏의 명언 기억하시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하라.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뉴스는 온통 전쟁과 위기 소식뿐이고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합니다. 공포는 최악의 조언자니까요. 반도체를 예로 들어볼까요? 전쟁 때문에 주가가 빠졌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AI 혁명은 계속되고 데이터 센터는 계속 지어지며 자율주행차 개발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 반도체입니다. 10년 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도 지금의 중동 전쟁을 걱정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있겠죠. 하지만 AI와 반도체는 어떨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해져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가가 빠진 게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단, 무작정 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현금 비중을 꼭 유지하세요. 전체 자산의 20에서 30%는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더 떨어지면요, 그때 더 사면 됩니다. 이게 바로 바닥에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는 절대 쓰지 마세요. 빚내서 투자하는 순간 여러분은 시장의 노예가 됩니다.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반대매매 당할 위험이 있고 최악의 타이밍에 강제로 손절하게 되죠. 그러면 정작 시장이 반등할 때 구경만 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경고한 리스크들은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공급망 위기, AI 양극화, 사이버 위협, 기후 재앙까지 하나하나가 참 무거운 주제들이죠. 하지만 이런 흐름을 미리 알고 있다는 건 엄청난 무기입니다. 모르고 당하는 것과 알고 대비하는 건 차원이 다르니까요. V자 반등이 올 수도, 끈적한 인플레이션이 이어질 수도, 혹은 최악의 확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나리오든 여러분은 대비할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하고, 현금 비중 유지하고, 레버리지 피하고, 역사를 믿으세요.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입니다. 지금 공포에 질려 내놓는 주식을 묵묵히 주워 담는 사람이 5년, 10년 뒤에 웃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계신가요? 또 어떤 자산을 모으고 계신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포착하는 지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멘탈까지. 쩐쟁이가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